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런 영상과 좀 요런 댓글이 달렸기에 애정결핍 옆에 있는 사람은 어쩔 건데 라는 주제도 역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리뉴얼한다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만년 애정결핍자고요. 누구에게도 집착도 강촉으로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다가 좀 많은 인연을 놓쳤어요. 그리고 현재도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름 스스로 많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의견임을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정결핍자가 일반인에게 피곤한 이유가 바로 광기와 같은 집착입니다. 그 이유야 당연히 애정을 갈구하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종특 때문인데요. 옆 사람은 혼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됐나?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되면서 옆 사람도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 이상의 감정 소모를 하면서 애정결핍자의 옆에 있게 됩니다. 잠깐은 그렇게 소모하면 애정결핍자가 좋아해요. 우리가 자극적인 맛을 먹다가 더 자극적인 맛을 먹으면 잠깐은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이 감정 소모의 평타치가 높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이미 탈진 상태예요. 그럼 애정결핍자가 또 너 예전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사이가 소원해지겠죠. 그럼 또 이별을 하고, 이 문제는 애정결핍자는 또 애정이 마려울 거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똑같이 합니다. 약간 애정결핍자는 일반인과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족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명확하겠네요. 일반인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런 시간 필요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소중한 사람이면 걱정 없이 별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애정결핍자는 계속 뭔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소중한지 애정을 받고 있는지 좀 뭔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어떨까. 그럼 애정결핍자는 평생 못 고치냐? 네, 죄송하지만 저는 애정결핍자의 종특은 절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하게 하게끔 인격을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자, 이 애정결핍자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무시와 존경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애정결핍자가 친구나 뭐 지인 정도라면 저는 무시를 추천합니다. 애정결핍자가 뭔가를 해주면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좋지만 이들은 자신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쉽게 받아내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애정의 갈구가 끝도 없어요. 이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언가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밥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평소처럼 대하고 그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모른 척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애정결핍자가 뭔가 나한테 계속 바라는 것 같아. 아, 나 미안한데 지금 엄마가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좀 빠져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애정결핍자는 몇 번 찝쩍대다가 다른 사람으로 타겟을 또 바꿀 겁니다. 참 좀 그렇죠. 나한테 그렇게 애정 있는 척 친한 척 하더니 결국 원한 건 나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이죠. 만약에 애정결핍자가 나의 연인이나 혹은 뭐 가족이다 혹은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싶은 경우, 이 경우는 그냥 무시하기가 참 애매하죠.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존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정결핍자는 애정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이 기본 골자예요. 이걸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계속 관심을 주는 것으로 넘길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 옆에 있는 사람의 수명이 줄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존경심인데, 쉽게 말해 이 애정결핍자가 우러러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러면 뭔가 자기한테 감정적인 케어가 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저도 다년을 애정결핍자로 보내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나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갈구하고 원하는 이 감정보다 지금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중간중간 저는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면 애정결핍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주세요. 그들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는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옆에 있는 애정결핍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애정결핍 증상이 극에 달했을 때 저를 정말 좋아해주던 사람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뒤늦게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했고 고생했고 사랑을 줬구나 알았죠. 후회도 많이 했고요. 그 뒤로 만난 분들에게는 절대 저의 애정결핍의 성향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사람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기 때문에 애정결핍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저한테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과 끝나지 않았다면, 그 이별이 없었다면 저는
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정결핍자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애정결핍자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만나더라도 현재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성장한 애정결핍자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요. 잔인한 말이지만 고쳐진 사람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